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의 이재용입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도 다시 활짝 열렸죠.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관광 활성화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의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장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선학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관광공사 귀에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도 1962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국국제관광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외래관광객 유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관광 수지 적자가 늘 문제가 되곤 하는데, 네,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국부 정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창 많을 때는 2019년에는 1,750만 명 좀 왔습니다만도 코로나가 많이 창궐을 할 때는 2021년에는 96만 명, 작년에는 320만 명이 왔습니다. 올해는 1,000만 명 목표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3천만 명을 관광객을 우리 한국에 오도록 해가지고 30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게 이제 주요 목표인데, 이렇게 외래 관광객 유치가 가장 큰 임무고, 두 번째가 국민들이 여행을 해서 행복감을 정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국민들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특히 관광 부분의 약자들,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득이 좀 낮아가지고 관광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좀 지원을 해줘서 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관광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관광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있는 데 있고, 네 번째는 관광 분야의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광 기업의 활성화를 북돋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행이 관광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려면은 휴대폰 하나로 그냥 해결하면 안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포탈이 있는데, 그 포탈에 들어가면은 여행의 A에서 Z까지 예약을 하고 마무리 후기까지 올릴 때까지 편하도록 관광 디지털화를 선진화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관광 산업뿐이 아니고 교육 사업의 기업 지원 사업, 예, 그리고 디지털화 사업, 예, 이것까지 다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 수장이 되신 지 어느덧 6개월이 예, 그렇습니다. 됐고 굉장히 바쁜 시기에, 그러니까 예, 관광시장의 회복기에 수장을 맡으셨는데,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일과가 어떻습니까? 예, 뭐 취임한 이후로 사실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 우선은 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는 관광산업, 관광업계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예를 들어서 관광업 중앙협의라든지 여행협회, 그다음에 호텔협회 같은 데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텐데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거 의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정책의 비전을 제가 새로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학계나 기타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게 두 번째고, 뭐 또 기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말고도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라고 하면 가서 관광업에는 이런 겁니다 하고 또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많이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예. 올해는 관광 분야의 재도약의 시기다. 네. 재도약을 추진하는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한국 관광 산업은 뭐 초토화된 거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관광 시장은 코로나19로 억제되었던 관광 수요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폭발 직전에 수요를 선점을 해가지고 한국의 관광 대국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 그 한류라는 이름의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한국 방문의 해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 메인 테마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 매력 국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K컬처와 관광 부분을 서로 융합을 시키는 소위 컨버전스 작업도 하고 거기다가 매력적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소위 charming attraction 매력적인 걸 더 제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광 디지털화 아까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행의 A에서 Z까지 쉽게 예약도 하고 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비니언스 이 3C 전략으로 1,000만 명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큰데 아직 그 중국 시장 단체 관광객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개별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별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지 할 때까지는 개별 관광객을 많이 모셔올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시장이 이제 단체 관광객이 중국적으로 전반적으로 허용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이 즉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시장이 대단히 큽니다.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이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겨울 연가가 NHK에서 방영된 지 벌써 20주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한류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폭이 깊어지고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류의 매력을 일본인들한테 더 선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대국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그 영내 관광, 소위 인접 국가들 간의 관광이 활발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만하고 홍콩 시장도 더 개발할 여지가 있고 또 동남아 시장도 점점 인구도 많고 또 소득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도 저희가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국과 서구로파는 동북아시아 관광하면 한국으로 떠오르도록 그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간 도전적인 목표입니다만도 1,000만 명을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일본에서 K관광 홍보 활동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이제 예. 그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제 한류가 막 융성하게 막 발전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예, 이제 일본에서 K관광 로드쇼를 지난 2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주로 업계 인사들 간의 협업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그 사이에 업계 사이에 네트워킹이 다 거의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국토교통청하고 관광청 간에 MOU를 맺고 일본 여행업 협회 중앙회 관계자들도 만나고 라쿠텐 트래블, HIS 등
일본의 대형 온라인 여행사들하고 한국에 그 일본 관광객을 많이 보내주겠다는 그런 MOU도 맺고 해서 주로 이제 업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그 겨울 연가가 방영된 이후로 그 2010년까지는 주로 드라마가 한류를 이끌었다면은 그 이후로는 K-팝이 한류를 이끌다가 코로나 상황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한류에 대한 그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번 겨울 연가 방영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 사이에 한국에 얼마나 배됐나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K-팝이나 다른 것에서 봤던 걸 직접 한국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일본도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하고 그 정부의 그 요청 사항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직 일본에서는 2급 전염병으로 돼가 있는데 5월 8일부터는 5급, 그러니까 감기 수준으로 격화가 공식적으로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일본인들이 많이 해외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그 일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드쇼를 다시 한국관광공사는 개최합니다. 그 5개 도시에서 동경, 오사카부터 후쿠오카, 나고야 뭐 이런 데서 5개 도시에서 하는데 꼭 개최해가지고 한국 붐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많이 가는데 예. 일본인들도 좀 우리나라에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부가 올해 내년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5년 만에 이게 이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또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2023년하고 2024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K컬처와 관광산업을 서로 적극 융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국가 발전 단계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그 민주 기적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세계사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사실 해방 이후에 백수십 개 국가가 독립을 했는데 문화를 해외로 발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한국이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풍성한 문화적 자산을 관광 소재로 확장시키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K관광 로드쇼를 전 세계 15개 거점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2월달, 4월달도 그런 이제 15개 로드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미국부터 동남아 뭐 이런 데 남미까지 포함해가지고 로드쇼를 대조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이라는 걸 엄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방한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 중에 방한관광 상품 개발을 잠시 말씀드리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 다음에 대구 치맥 페스티벌, 뭐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뭐부터 진주 난강 유등 축제 뭐 이런 것들을 K컬처 백선 이벤트 백선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는 캠페인 슬로건이 라이드 더 코리안 웨이브, 한류를 타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인기 있는 한류와 한국 관광을 접목시켜서 꼭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 콘텐츠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자기 붐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화, 음악,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 K 푸드라 그래가지고 음식도 사실은 상품화가 예. 요즘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K 콘텐츠와 이제 관광을 융합하시는 걸 계획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코로나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다니기가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휴대폰이나 뭐 TV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류를 그 우리 드라마, 영화, K-팝부터 우리 한국 음식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 가지죠. 했는데 우선 K 관광 시장의 확장, 익스펜션 4E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스펜션인데 주로 이제 중화권과 일본, 동남아 등의 K 컬처, K 관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중동, 인도, 구미주 등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더 마케팅을 K 관광 마케팅을 확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쪽 약간 우리나라하고 멀긴 하지만은 또 더 확장시켜서 하는 전략이 하나고 두 번째가 K 관광 영역의 확대라고 봅니다. 익스텐션인데 종전에는 K-팝 드라마, 영화 등 기존 한류 콘텐츠가 있다면 지금은 그걸 더 고도화하는 게 첫째 임무고 두 번째 임무는 의료, 웰니스, 마이스, e스포츠 등 게임 뭐 별걸 한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대단히 인기 있는 걸 더 확장시키는 게 익스텐션 전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 K 관광 시너지의 확산입니다.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산업관광 포탈이라는 게 관광산업 포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관광 생태계를 더 확산하고 유관기관하고 그 관련 업계하고 그 연계를 강화시켜 가지고 또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고 마지막으로는 K 관광 기반의 강화입니다. 그 인핸스먼트인데 각 지역마다 관광에 관련된 지역 관광 기업 지원 센터가 요즘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서 활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기업들이 마치 반도체의 삼성처럼 관광 분야도 그렇게 되도록 지원을 하는데 싱가포르에 작년에 센터를 설립하고 금년에는 도쿄에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광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세계를 무대로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관광 시장의 중요한 손님들인데요. 계속 앞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있으면 유입될 거란 말이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2019년에 보면은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한국하고도 가깝고 또 중국과 일본의 요새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면서 관광하려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 산업에서는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화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이 재개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개별 관광객을 많이 모시도록 하고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실 업계 간 네트워크도 다 무너지고 관광 인력도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우리 같은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네트워킹도 연결하고 한국 관광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는 걸 미리 알리는 게 있고 이제 단체 관광 재개 전에는 우리 관광 상품을
이런 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되면은 이제 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드쇼를 하면서 한국 관광업계와 우리 관광공사 지자체가 같이 가서 관광의 매력적인 걸 쭉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정상화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페리라든지 크루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이 왕창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중국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무려 700만 넘게 왔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 쓰입니다. 일본 시장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류가 단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또 폭이 깊이가 더해지는 걸 기반으로 해서 특히 그 NHK에서 겨울 연가가 방영된 지 벌써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일본인들한테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못 왔는데 여기 와서 한번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콘텐츠 위주로 봤던 문화 콘텐츠 위주로 즐겼던 한류를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광 산업은 역시 일자리 창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다, 뭐 지역 소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광 활성화가 지역 소멸을 막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고 말이죠. 예, 관광 산업은 그 1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제조업은 한 7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문화 콘텐츠 산업하고 관광 산업은 14자리에서 15자리까지 2배 이상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는 매년 1조씩 향후 10년간 그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다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게 사업 계획을 내보시오 했더니 80% 이상이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제시할 정도로 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관광이 그만큼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직원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외웠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방문을 관광을 통해서 여행하는 사람들 일시적 체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늘려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자주, 더 오래 관광객들이 머물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워케이션, 야간 관광, 살아보기 관광 등 체류 관광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이 참 인기가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일하면서 관광을 하는 거고 이 체류 관광 사업이 앞으로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비를 확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걸 시범 사업을 한번 2개 지역에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개를 더 늘려가지고 모두 11개 정도 하는데 이제 우리 관광공사 포털에 들어가서 그 인증만 받으면은 해당 지역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게 되면 해당 지역에 가면은 음식료부터 뭐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쪽 지역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지역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지역이 북적북적하면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활기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가 관광은 이게 추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지의 추억도 있고 그곳의 스토리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아까
그 스토리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인데 스토리텔링하고 관광 이걸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아름다고도 한번 휙 보고 나면은 별로 그렇고 뭐 다른 장소에 가더라도 사실 스토리가 그 입혀지지 않으면은 관광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로렐라의 언덕이라고 독일에 네. 가면 있는데 가보면 그 별것 아닌데 다들 한 번씩은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정말 전설이 있고 그 전설을 하인리 하이네의 아름다운 시를 또 작곡을 잘 해가지고 음악으로 히트를 해놓으니까 다들 갑니다. 그렇듯이 한국에는 5,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설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걷다가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이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체로 가면은 그냥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아무 뭐 해설해도 그냥 듬성듬성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문화재청이나 이런 관련 기관하고 잘 해가지고 궁궐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로 리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들을 할 거고요. 우리 K-팝의 원조격인 대중가요가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쭉 탄생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가수와 작사가와 작곡가 이런 분들을 엮어가지고 대중 가요 로더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그 임진왜란 때 성전했던 곳이 남해안 쪽에 쭉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개척했던 관광공사가 개척했던 남파랑길하고 엮어가지고 하는 등 이런 얘기를 입히는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저도 그 가정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 가는 교통편, 가서 묵을 숙소, 그리고 가서 다닐 곳 그곳에서의 공연 이런 것들이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 아까 그렇습니다. 디지털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예. 관광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예, 그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디지털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가 주로 뭐 낡은 장부를 들고 하던 그 어찌 보면 구석기 시대의 무기로부터 최신 무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관광업계의 디지털화를 자금을 들여서 많이 선도를 해줬고 또 이제 관광공사 내에 5개의 큰 포탈이 있는데 관광 데이터 랩부터 관광 산업 포탈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이제 비지트 코리아든지 이런 앱 간의 연계성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 관광 업계가 뭘 일을 하려면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한눈에 다 들어가서 보고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이렇게 하면은 공모하면 되겠군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저 개인이 여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 했더니 옛날에는 주로 옆 사람이나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요새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정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은 플랜을 대신 짜주고 숙박 예약도 할 수가 있고 교통편도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후기까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디지털화는 아마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간 가장 선진화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광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교통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그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우수한 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런 교통 문제들을 포함해서 지역의 이 관광 인프라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제
외래 관광객들이 주로 한 80% 가까이 수도권에 머무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그 수도권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교통 편의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래 관광객이 한글을 잘 모르는데 그 우선 인천공항에 내린다든지 하면은 무슨 대중교통을 아니면 차를 어떻게 빌려가 어떻게 가면 좋은지 거리의 간판부터 명확하게 된 교통 표지판부터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통 거점 지역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또 세부 지역까지 가도록 안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광 안내판을 새롭게 편리하게 하고 외국인이 읽기 쉽도록 하고 또 안내를 잘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1330 관광 통역 안내를 통해서 잘 모르면 외국인이 전화만 걸면은 아니면 그 문자 메시지를 넣으면은 다양한 관광 정보도 안내를 받고 관광 통역도 할 수 있고 관광 불편 신고도 접수하고 관광 경찰도 연결되는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게 1330만 누르면은 외국인들이 불편 느끼는 거는 바로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330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가면은 정말 그 지역 특색의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적어도 중국, 일본, 영어 뭐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언어로 그 음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 관광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관련돼 가지고 음식명에 대한 뭐 영문 표기나 중문 표기나 일문 표기를 더 확실하게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네이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 2만 5천 개의 외국어 음식명 외국어 번역 DB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팝하고 앱을 통해서 음식명을 외국어 정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잘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지역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광 지원 사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듣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거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 침체됐던 이 관광 산업이 과연 그러면 언제쯤 이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업계나 이런 그 관광업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도 계속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광업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한테 그 자금을 지원을 해서 일단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난 몇 년간 해왔고요. 관광업계가 아직도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하는 방안도 지원, 금융상의 지원, 세제상의 지원 이런 걸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당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관광 디지털화를 더 관광업계에 촉진시켜가지고 관광업이 새로운 무기를 갖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의 벤처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중에 조금 실적이 뛰어난 사람은 저희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유도도 하고 좀 키워나가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관광 네트워크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 했는데 그 네트워크를 다시 복원해서 인력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또 훈련도 좀 시켜주고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하고 협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관광이 본격화되면은 다양한 상품들을 관광업계가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업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K컬처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은 외래 관광객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15개 큰 도시를 돌면서 한국으로 많이 오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상현실에서 한국을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코리아에 관한 한국 가상현실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한국을 익숙하도록 해서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한국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를 전반적으로 강화를 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주 임무입니다. 예. 저도 주말에 그 관광 뭐 여행을 가보면 예. 국내 여행 굉장히 비싸요. 그게 이제 그 다른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거기 갈 바에는 그냥 태국이나 일본이 더 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바가지 요금 같은 거 고민 많은데 관광객 입장에선 이런 거 어떻게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사실 굉장히 이제 관광의 가격 경쟁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국내의 골프가 너무 비싸서 네. 예, 차라리 어디 가겠다 해가 많이들 나가고 또 뭐 기타 음식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값을 내리라고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뭐 협회나 관련 협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금 그런 걸 좀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외래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많이 오면은 친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되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가식적으로 있다가 나중 힘들면은 그냥 본 모습이 드러나면은 관광은 엉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결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나 저런 데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참 깨끗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 그 불결한 상태로 뭐 음식을 내놓으면은 한 번 왔다 갔다 사람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재방문을 높이려면은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질서와 청결 그리고 자율적 협조 이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캠페인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관광이나 여행 얘기하니까 진짜 어디로 좀 가고 싶은데 오늘 또 날도 참 좋고 그래서 말이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봄나들이 가기에 좋은 곳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면 좀 추천을 받고 싶네요. 예, 지금 봄이니까요. 예. 예, 남해안 쪽이 참 좋겠습니다. 예, 꽃이 활짝 피고 하니까 예, 남쪽으로 많이들 가셔가지고 예. 올망졸망한 섬도 좀 보시고 아이고 좋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예. 사장님께서도 뭐 여행 좋아하시겠지만 요즘에 뭐 업무가 워낙 예, 바쁘시니까 바빠서 저는, 네. 다니기 힘드실 것 같은데 글쎄요. 혹시 특별히 찾는 그런 관광지, 여행지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여기 관광공사 오기 전에는 뭐 주로 시간이 나면은 서울 주변의 사찰들을 좀 찾았는데 관광공사 온 이후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저는
놀러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어디 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쪽을 그러시군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워낙 뭐 바쁘시니까. 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제 어린 시절을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좀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위로가 됐던 게 그 노래, 특히 트로트 쪽이 상당히 위안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이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어릴 때 좀 가난한 집에서 컸는데 그럴 때 주로 이런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트했던 노래들이 아주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2015년 국회의원 할 때에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한 번 있습니다. 아, 카네기홀에서 공연하셨어요? 예. 야, 이거 대단한 무대 아닙니까? 어떤 곡으로 공연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 민방인 KNN 예. 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뭐 대담 프로를 하는데 그때 네. 부산가 대중가요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답니다. 제가 노래 세 곡을 불렀는데 예. 부산에 왜 인기 있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나 하는 걸 설명을 하다가 해운대 엘레지 예. 동백 아가씨는 1964년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세 곡을 불렀는데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바람에 그게 어나운서께서 그 선화예고를 나왔는데 선화예고 나온 자기 동기가 줄리아드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음악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 오셨을 때 저보고 오디션을 보자 해가 오디션 보고 자기 평생에 클래식 음악만 주선을 하다가 예.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대중가요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걸 카네기 홀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더니 거짓말처럼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오디션을 거쳐서 카네기홀에 섰어요. 예. 근데 그 곡 세 곡을 다 청해 들을 순 없고 예. 기왕이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예. 애창곡 한 곡 정도는 좀 들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서 가설극장이라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뒤늦게 64년에 나온 동백아가씨라는 영화를 한 2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가설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노래가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많이 불렀는데 사실 한국 가요 사상 가장 많이 히트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거 오늘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동백아가씨 한번 네. 들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둘이 박수로 청. 베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픈 내게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을 빨갛게 멍이 들었어. 아유, 여기까지. 예. 예. 가수 김장실의 곡 동백아가씨. 아니 보통 실력이 아니시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게 보컬 트레이닝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라디오하고 여객선에서 나오는 학성기를 여객선 학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네. 걸 따라 부르면서
익혔습니다. 아니 어디 가면 이렇게 그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반주까지 딱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래방 반주까지 이렇게 해서 부르라 하면 가끔씩 부릅니다. 예, 저희 특별 대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노래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평생을 문화예술과 함께 하신 사장님의 최종 꿈이 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지난 10년간 문명사 공부를 해왔습니다. 주로 원서를 읽으면서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쇠락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역시 최고 지도자와 지도층이라는 인적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 중기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잘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쇄신하는 문화와 신뢰와 간용 이런 문화적인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 오랫동안 제국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경제 기적에 의해서 정치 기적 그리고 문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문화적으로 남의 표준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남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한 3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중문화 한류 이것이 더 폭과 깊이가 더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더 열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생활 문화 한국인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잠을 자고 무슨 음식을 먹고 하는 생활의 일체 웨이 오브 라이프 전체를 한국적인 걸 모델로 삼는 생활문화 한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성공적인 한국인을 일컫는 정신문화 한류, 한국적 이데올로기, 삶을 이끄는 이데올로기부터 경제를 이끄는 경제 이데올로기, 정치를 이끄는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를 이끄는 사회 이데올로기 이런 정신문화 한류까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선진화되고 또 문화적으로 남의 표준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런 나라가 되면은 한국이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의 저 독재와 기아로부터 우리 나라가 주도가 돼가지고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일조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와 전설이 있습니다. 정말 외국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한번 먼저 방문해 보십시오. 옛날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그때까지는 자부심이 없어가지고 지식천들이 불어를 쓰는 게 유행이고 이태리를 여행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청소년들한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우리 영국을 먼저 알자 해가지고 영국을 구경하는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국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한국 먼저 구석구석 좋은 데가 많으니까 구경 좀 하시고 외국인 여러분 정말 한국은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학 기자도 함께한 소감이라든가 더 뭐 물어보실 게 있으신지? 그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K 컨텐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관광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K컬처와 함께 매력적인 관광 소재가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한국은 관광 대국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장님의 노래처럼 우리 관광도 관광객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관광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선학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봄나들이 다녀오셨거나 혹시 계획 중이십니까? 여기저기 핀 봄꽃만큼이나 마스크를 벗은 나들이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보게 됩니다. 다만 날씨가 건조하죠. 그래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관광, 행복한 추억만 남도록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한 특별 대담,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